미국 형사 절차 개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비심사 6번 여러분들 205페이지 지금 보고 계시죠? 예비심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 피의자를 신문하는 데 어떤 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50%의 확률, 범죄의 그 가능성에 대한 그 확률, 다시 말해서 상당한 이유, reasonable, 그렇죠? 또는 probable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여부, 그리고 대배심에 회부해야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피의자를 풀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중죄가 아니라 경죄로 소추해야 되는지 하는 등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고, 증거 개시 절차에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점으로 봐서 정확하게는 예비심사는 신문보다는 심사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한 것이 더 올바른 바람직한 그런 한국 말로의 어떤 번역으로, 올바른 용어로, 법정 용어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죠. 이것은 이제 신문이라고 하는 말보다 심사라고 하는 말이 재판이라는 용어에 더 가까운 의미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206페이지 넘어갑니다. 중죄의 혐의를 받은 피의자는요, 예비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죠. 예비심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걸 히어링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examining trial이라고 해서 예비 재판이라고도 부르니까 이것까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시험 판사가 체포 후 상당 시간 내에 주재하게 되는데, 예비심사는 재판과 아주 유사하죠. 단 심사는 일정한 목적하에 제한되고요, 예비심사를 하는 판사와 실제 사건을 심판하는 판사는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점에 유의해야 됩니다. 물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증인을 반대 신문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예비심사의 목적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첫째, 상당한 이유, 그러니까 reasonable 이 있는지의 여부죠. 상당한 이유 하니까 한 90%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한 50%의 확률이 상당한 이유가 되는 거죠. 예비심사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상당한 이유, 다시 말해서 의심보다 더 높은 확신이 갈 정도의 그러한 상황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때문에 상당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한 표현이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기각, dismissal이 되겠죠. 이러한 절차로 인해서 부당하게 근거 없는 그런 소추를 형사 절차에서 배제시킬 수 있고요, 사람들을 하여금 필요 없는 비용이나 그리고 명예에 대한 손상을 입거나 그리고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체포된 사람을 상당한 이유에 대한 심사 없이, 예비심사 없이 억류할 수 있는 시간의 최도 한도는 얼마일까? 그래서 1991년에 한 대법원의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어떤 임시적인 어떤 기준을 마련해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고한 것은 아닌 이유가,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법원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대법원 자체에서의 판결 또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시적 기준인데, 피의자를 상당한 이유에 대한 심사 없이 48시간 억류한 것은 합리적이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추정된다,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만일 이 시간을 초과한다면 합리적이었음을 증명할 거증 책임은 경찰한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에 반면에 48시간 이내라면은 그러한 부당한 지체에 따른 거증 책임은 피의자가 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증거 개시, discovery가 있겠는데요. 항상 검사와 피의자가 존재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검사의 그러한 질문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번역해서 잘 통역해서 잘 전달을 해 주셔야 되겠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양 당사자가 상대방 수중에 있는 정보를 입수해서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려고 하는 절차가 증거 개시 절차다. 이 표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기 때문이죠. 개시할 수 있는 물건이나 증거는요, 통상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제한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형사 절차에 있어서 증거 개시 절차는 통상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졌는데, 왜냐하면 피고인은 자기 부주의 거부의 특권, 그러니까 against self-incrimination, 호소할 수 있는 privilege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요구하는 증거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 개시 절차는 사실은 피의자가 더 유리하다. 뭐 이 정도는 아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회부 결정, binding over. 자, 어떤 주에서 예비 심사를 대배심에 회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하는 어떤 절차로 사용이 되는데요. 자, 대배심이라. 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소추기관으로서의 대배심, grand jury라고 하죠. 연방 대배심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16명에서 23명에 이르는 배심원들의 숫자가 일반 배심 12명 미만, 그 숫자보다 크니까 그래서 대배심이라고 합니다. 숫자가 많으니까요. 단 실제의 대배심은요, 배심원이 한 명인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 뭐 그 정도는 아셔도 되겠고, 이런 주에서 대배심에 의한 청문, 히어링이 열리기 전에 예비심사에서 cause,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207페이지 넘어갑니다. 또 어떤 주에서요, 예비심사를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할 것인가를 결정짓기 위해서 사용하죠. 이 경우는 대배심에 의한 청문 절차는 완전히 생략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예비심사가 필요치 않는 경우 5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로 예비심사 전에 대배심의 기소, indictment이라고 하죠. indictment. 그래서 indictment은 대배심에 의한 기소고요. 검사에 의한 기소는 information이라고 하는 용어상으로 정보가 아니라 이것도 기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여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배심에서의 결정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되고, 따라서 피의자는 재판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두 번째, misdemeanor, 경범죄죠. 경죄. 대부분 지역에서 경죄는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예비심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피해자는요, 검사, 디스트릭 어토니가 작성한 소장, 그렇죠, 에 따라서 재판에 회부가 될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로 예비심사를 포기한 경우, 피해자는요, 예비심사를 받을 권리를 자발적인 의사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정에 답변, guilty. 자,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예비심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했다니까, 내가 범죄자라니까. 뭐 이러한 답변을 하면 당연히 뭐 심사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인정하게 된 거니까요. 자, 이러한 포기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요,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선고, 센텐스를 위해서 이제는 몇 년형을 살아야 될 건가를 넘겨지게 되죠. 예비심사를 마친 다음에 치안판사는 또한 다음의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치안판사는 이 사람을 첫 번째로 재판내로 회부할 것인가, 그렇죠? Hold defendant to answer. 자, 치안판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보통 주의와 신중함을 가진 사람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강한 의심을 가지게 할 정도, 그렇죠? 강한 의심이요. 이런 의구심이 절 정도의 사실을 발견하면요, 피의자는 관할을 가진 법원의 재판에 회부되죠. 두 번째로 무혐의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discharge the accused. 그렇죠. 기소가 된 사람이 discharge. 그러니까 무혐의 처리로 될 수가 있죠. 어떤 경우에 치안판사가 상당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세 번째로 경죄로 변경, reduce the charge. 이 대부분의 주에서요, 예비심사 후에
치안판사가 중죄 혐의를 경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하급법원에 속하는 사건을 가지고 대배심이나 상급법원을 번잡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러한 그 절차나 시간상으로 따져보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죄로의 변경 역시 치안판사의 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계속해서 208페이지 7번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검사의 소추 결정, the decision by prosecutor to charge. 그러니까 형사사법, 그러니까 criminal justice에서의 어떤 분야에서든지 재량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검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여지는 뭐 충분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 분야에서도 뭐 그런데요. 피의자를 신체적으로 속박, 커스터디 한 후에 여러분 밑에 있는 주석도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지 않으면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혹은 그 이전에라도 경찰을 소추하거나 소추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이 있죠. 그래서 범죄의 중대성이 클수록 재량은 줄어들 수도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에서 피의자를 소추하거나 소추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교통위반 정도에서는요. 현장에서 경찰이 그렇죠. 경고라든지 거기에서 어떤 적절한 재량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죠. 검사도 물론 상당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에서 선거민 외에 검사를 통제하에 둘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검사맘이라는 얘기죠. 검사가 기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결정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그 검사의 소추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nulli pro sequei, 그러니까 소송 중지, 심지어 피의자가 기소된 이후에도요. 검사는 소취하를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은요. 대부분의 경우가 받아집니다. 그거를 모션이라고 하는데 소송 중지. 다 한 번 더 말씀드려서 nulli pro sequei라고 합니다. nulli pro sequei 자주 등장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뭐 아주 환영할 만한 뉴스가 되겠죠. 자, 8번 대배심에 의한 기소, indictment 아까 말씀드렸죠. 검사에 의한 기소는 information. 그러니까 형사소추 절차는 관할 법원에 대한 기소 청구, accusatory라고 하죠. 이거를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청구 이전에 물론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를 고지받고 보석을 설정하기 위해서 최초 출두, initial appearance를 했을 거고요. 재판을 받아야 할 정도의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나를 심사하기 위해서 출두를 해서 예비심사를 받았겠죠. 어쨌거나 소추는 indictment라든지 또는 information 둘 중에 하나인데 제출하는 시기에 정식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죠. indictment은 대배심 소장이라고 하는 거고 대배심이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배심의 장이 foreman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서명을 한 기소장을 말하고요. 검사소장, 인포메이션은 검사가 직접 작성해서 기소장을 만든 거를 얘기를 하게 되겠죠. 대배심 제도에 있는 주는 중죄, felony를 포함을 해서 일반적으로 대배심에 의해서 하고 misdemeanor, 그러니까 경죄의 경우에도 검사의 기소장으로도 뭐 충분합니다. 자, 모든 범죄에 있어서 헌법이 대배심에 의한 청문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페이지 넘겨서 209페이지. 비록 선택적이기는 하지만은요, 대배심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연방법원에서의 중죄, 그러니까 felony를 기소하는 경우에 대배심은 반드시 거쳐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배심의 경우는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니까 23명까지 또 될 수 있으니까 대배심이라고 했고, 일반적으로는 배심원이 12명이죠. 그래서 배심원들이 증거를 보고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공소장을 승인하게 되고요. 이러한 공소장을 진정한 공소장, 그러니까 true mill이 되는 거고, 그 범죄에 관할 건을 가지는 법원에 제출이 되겠지요. 만약에 공소장이
그 배심원들이 상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요. 공소장은 무시가 되고요. 검사의 공소장은 무효 기소장, 노빌이 되고 맙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 자, 209페이지 9번부터는 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